서리야. 앉아. 서리야. 제작진의 부름에 발걸음을 떼는 서리.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갔어. 이 녀석 다시 뒷걸음을 치는데요. 지금 앞발은 떼는데 지금 뒷발은 지금 못 오네요. 저희 좀 무서워하는 건가요? 아니요, 바닥을 잘 못 걸어서 사람한테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오고 싶은데 여기 못 온다고요? 네. 예? 오고 싶은데 못 온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지 서리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누워 있어. 냄새 맡지 마. 서리야, 고구마. 고구마라는 소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발걸음을 떼려는 녀석. 그런데 뭐죠? 아니, 이게 무슨 행동이죠? 모노크야? 빨리 가서 밥 먹어. 밥 먹어. 이리 와. 안전해? 응? 밥이 먹기 싫은 건지 왜 꿈쩍도 안 할까요? 응? 괜찮아. 밥 갖다 줘? 응? 설리, 밥 먹으러 가자. 응? 밥 먹으러. 이동. 결국 보호자에게 안겨 이동하는데요. 밥 먹어. 맛있게 먹어. 잘 먹는 걸 보니 배는 고팠던 모양이죠. 서리 이리 와, 축구 봐. 밥을 다 먹긴 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본데요. 무서워. 이리 와. 벽을 왜 긁어? 설마 아니 먼 거리도 아닌데 또 혼자서는 걸어오지 못하는 건가요?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자기도 답답한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서리. 일로 와. 그렇지. 옳지. 이건 무슨 뭐 인간 매트인가요? 참 유별납니다. 올라가. 일단 바닥에 뭐가 깔려있지 않으면 미끄러워서 혼자 걸으려고 하질 않고 계속 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올 때까지 울고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집에 누가 찾아왔나 보네요. 서리 안녕? 서리 안녕? 서리도 엄청 반가워하는데요. 서리의 절친 사랑입니다. 사랑아 안녕. 그런데 서리와는 달리 사랑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집안을 잘 돌아다니는데요. 어머, 지금 밥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랑이 며칠 굶었나요? 언니 사랑이 굶고 온 거 아니죠? 밥 먹고 왔는데 사랑아 일로 와. 사랑. 어머 어떻게 돼? 일로 오래. 서리가. 그래도 사랑이가 밉지 않은지 먼저 다가서는 서리. 그런데 항상 이렇게 다리는 한쪽을 이렇게 걸쳐놓네. 이 다리가 좀 기니까 저가. 매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서리를 위해 사랑이가 매트 위로 꼬리. 서로 노는 거 맞죠? 사이 좋은 거죠? 네. 지금 엄청 재밌게 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랑이 여자예요. 목소리가 좀 굵은 여자예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허리도. 엄마! 야! 엄마! 야! 너 허리꼭 뺏어 먹으면 어떡해? 이야, 사랑이 이 녀석 서리 밥도 다 먹더니 이제 간식도 뺏어 먹는 건가요? 그런데 잠시 후 또야. 사랑아, 너 절친 맞니? 네 사랑이 문제견으로
좀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설이 표정 좀 보세요. 이걸 어떡하죠? 그 조그만 것도 뺏어가네. 설이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참, 이 짠하다, 짠해. 어쨌거나 친구가 왔는데도 매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설이. 설이야 가서 뺏어와. 설이야 받아. 집 바닥이 문제라면 사랑이도 걷기를 힘들어할 텐데 설이가 유독 예민하거나 아니면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요? 병원을 저희도 갔거든요. 얘가 못 걷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얘가 다리가 아프면 그래 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그리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앉아서 비명을 지르지 가만히 못 있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매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지난해 12월 겨울 부부는 생후 2개월 된 어린 설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 바닥이며 곳곳을 잘도 뛰어다녔죠. 엎드려. 엎드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부턴가 맨바닥을 잘 내딛지 못하더랍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부는 애만 태우고 있는 중인데요. 바닥을 잘 걷지 못하는 설이를 위해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여기저기 잘 걸어다니는 설이. 사실 미끄러운 바닥을 잘 걷지 못하는 개들도 종종 있긴 하죠. 정말 설이도 바닥이 문제인 걸까요? 드디어 온 집안을 다니네요. 네. 설이 왔어? 거실 매트가 전부였던 녀석. 이제야 스스로 걸어가서 밥도 먹고 편안해 보입니다. 설이 가자. 가자. 산책, 산책. 가자 설이 일로 와. 가자. 와? 설이 빨리 와. 산책 가자. 아니, 설이가 왜 또 꼼짝을 안 하죠? 근데 여기는 바닥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도 안 오는 거예요? 네 여기도 안 오고 일단 여길 다 안 와요. 예? 집 안에서뿐 아니라 집 밖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산책 가자. 산책을 가자는데도 요리조리 자리를 피하는 녀석. 어쿠. 설이. 이렇게 한 번 나가려면 진을 다 빼야 한다네요. 어쿠. 설이. 그렇지 잘한다. 가자 가자. 한참을 망설이더니 현관문을 힘겹게 나서는 설이. 하지만 이내 멈춰섭니다. 우리 설이 간다. 가자. 가자. 보호자님이 이번에도 번쩍 들어 이동하는데요. 30kg이 훌쩍 넘는 무거운 녀석을 매번 안아서 이동하려면 아유,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어요. 현관을 나설 때는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친구들과 잘 뛰어노는 설이. 이야, 집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제야 대형견다운 포스가 느껴집니다. 설이는 밖에서는 되게 잘 뛰어요. 집에서는 잘 놀지 못해 시무룩한 모습이었는데 절친 사랑이하고도 잘 어울려 노는 설이. 정말 보기 좋지요? Smooth like butter, like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k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 know what you like to do. I got the super
미끄러지는 게는 많이 봤는데 저렇게 아예 잘 못 걷는 건 처음 봤어요. 설 선생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설 선생님 팬이세요? 엄청 팬이요. 책도 다 읽고 새나기도 맨날 보고. 설쌤 보고 계시죠? 아무리 미끄러운 바닥이어도 서리처럼 걷지 못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니 걱정이긴 합니다. 자러 가자. 서리,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서리를 방으로 불러보려는 보호자님. 하지만 매트가 없는데 걸어올 리가 없겠죠.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걸어봐. 서리가 걷기를 바라며 연습도 열심히 시켜왔다는데요. 그 미끄러운 바닥에 일부러 같이 계속 앉아 있었어요. 좀 시간을 보내고 얘가 좀 편해하면 괜찮을 줄 알고 좀 하루에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뭐 변화된 건 없더라고요. 좀 익숙해졌으면 해서 그랬는데 예, 똑같았어요. 찾아가서. 응? 안아줘? 응? 가자. 이번에도 보호자에게 안겨 방으로 이동하는 서리. 무엇이 그리도 두렵고 무서운 걸까요? 서리 찾아. 찾아. 고 찾아. 찾아. 어느 날 갑자기 매트 없이는 걷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서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혼자 잠깐 있었을 때 어떤 거에 놀라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아마 넘어지지 않았을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개가 아니었으니까 분명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더 악화가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 서리가 걷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유. 잠시 후 밝혀집니다. 천만 반려인의 해결사 설수레이너.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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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일로 와봐. 좋은데. 좋은데. 서리가 매트를 밟고 걸어와 설쌤을 반겨줍니다. 바로 안 오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어이, 부러워. 자, 일로 와봐. 또 그렇게 가는 거야? 진짜 좋아하는구나, 너. 알았어. 저도 이제 마스크 네. 벗어도 괜찮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각방마다 옮겨 다니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서리가? 그러게요. 서리가 왜 그럴까요? 설쌤이 알려주시겠죠? 서리의 문제는 단 한 가지. 바로 집에서 매트 없이는 걷지 못한다는 것. 엄청 반기는 꼴이에요, 지금. 막 뺑뺑 돌리고 이렇게 막 원으로 돌리고 가고 싶은데 못 가.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 거리를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죠. 스트레스 시그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낼름거리고 낑낑거리고 하품도 하고. 보통 강아지들도 피치가 높은 소리는 부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늑대들도 하울링을 하면 내 무리를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해결 못 하겠으니까 좀 해달라는 거지. 걷기를 힘들어할 때마다 자주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것도 스트레스 신호인가요? 왜 발로 막 긁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렇죠. 지금 난 저게 너무 먹고 싶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그냥 앞에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짜증이에요. 근데 또 얘 신기하네. 돌아가지 않고 뒷걸음질 치네요. 원래 뒷걸음질 치는 게 더 힘든데. 항상 뒷걸음질 쳐요. 무서우면. 이 뒷걸음질 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교육을 시키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체막에 나왔다가 이렇게 설태현 선생님 왔다 가면 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이게 나는 우리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보호자님이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보호자님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죠. 문제 원인을 찾는 노력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설이는 잘 걷지 못하다가도 매트만 깔아주면 걱정 끝. 그럼 설쌤, 정말 바닥이 문제인 건가요? 설이네 집 바닥이 뭐가 좀 다른가요? 조금 미끄럽긴 한데 그렇다고 뭐 우리 집이나 다른 집이랑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미끄럽긴 하지만 아주 미끄러운 건 아닌데. 이 집에 다른 강아지 놀러 와본 적 있죠? 네. 설이의 절친 사랑이. 설이와 달리 종횡무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사랑이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바로 설이의 간식을 기가 막히게 뺏어 먹곤 했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설이 정말 짠했어요. 다 뺏기고. 개돈 잃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뺏은 간식을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반면 설이는 세상 다 잃은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서로 또 잘 노는 모습이었는데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지. 이게 정상이라고. 실제 바닥에 종종 미끄러졌던 사랑이. 하지만 상관없이 잘 노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아파트나 이런 바닥들이 다 미끄러워요, 애들한텐. 왜냐면 이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바닥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느끼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사랑이처럼 바닥이 미끄럽다 해도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턱이 그렇다면 설이는 왜 그러는 거죠? 강아지들이 방바닥에 잘 못 내려오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화인데 얘네들이 발바닥 감촉에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사람이야 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본다거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하죠. 근데 강아지들도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바닥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걸어가다가 이거 느낌이 평소 때랑 좀 다른데? 이러면 좀 더 불안해하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이런 느낌을 못 받아본 아이들은 이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된 보리 역시 어릴 적 사회화 부족으로 계단을 걷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럼 설이도 사회화 문제일까요? 여기서 계속 살았잖아요. 네. 입양하시고 나서 이사한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몇 개월 때 입양하셨어요? 2개월 그쵸? 조금 안 돼서요. 사회화 시기 때 가장 많이 사회화가 되는 게 이 바닥과 이 집인데 이 집에 대해서 지금 잘 못 걸어 다니는 게 점점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사회화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원인이. 그러면 혹시 트라우마가 있을까? 근데 바닥이랑 트라우마 생길 수 있는 게 뭐 바닥을 걷다가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겼다거나 뭐 크게 넘어졌다거나 본 적은 없어요. 또 혹시 의심되는 거? 너무 급작스럽게 자라서 오. 너무 다리가 긴가 한 5개월 차, 6개월 차 그때 엄청 컸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다리에 힘도 덜 들어가고 아팠나? 중성화 언제 하셨어요? 5개월. 조금 일찍 했구나. 네. 중성화를 일찍 했을 때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진 뼈의 길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 몸은 다리 길이가 이 정도로 잘 맞춰져서 태어난 건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다 보면 뭔가 불편함이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겠죠. 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갑자기 집 바닥을 걷지 못하게 된 걸까요? 설쌤, 답을 주세요. 아, 머리 아픈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단서를 찾아볼까요?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는 어떨지 서리를 데리고 친구 도로시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꼬리를 보니 친구네 와서 서리도 기분이 좋은가 본데요. 그런데 친구네 집 바닥은 걷나요? 에헤이, 왜 가다 말고 뒷걸음을 치니 서리야. 원래 도로시는 친한 친구예요? 네, 엄청요. 그래도 어렵사리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불이 나게 소파로 올라가는 서리. 바닥에 있는 게 싫어서일까요? 이제 살아났네. 바닥은 무서운가 봐요. 쪽팔서만 도는 거 아니야? 아니, 친구네 놀러 와가지고 소파에만 있을 거야, 서리야? 특징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특징이라. 뭘 보고 그러시는 거죠?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보고 움직여보는 서리. 그래, 내려와. 그만, 그래. 앞 두 발은 나가는데 뒷발이 못 나가요. 집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엉거주춤하지만 네 발을 모두 내디디며 걷기 시작하는데, 근데 너 어디 가니? 그래도 막 못 걷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한데. 조심스러워하면서 걷긴 걷네요. 여기. 네. 소리가 남의 집 긁으면 어떡해. 어허, 서리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좀처럼 현관문 앞에서 버티고 서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저럴 것 같아요?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맞아요. 벗어나고 싶죠. 근데 왜 벗어나고 싶을까요? 무서워서. 계속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왜 무서울까요? 미끄러워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낯선 곳에서. 지금 내 몸을 좀 그래도 지금처럼이라도 편안하게 누일 공간도 없고 새로운 공간인데 그러니까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꼬리도 쭉 내려가 있고. 설쌤, 그 표정은? 그리고 또 하나 확인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용기를 내서 걸을 때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벽에 붙어요. 우리가 이런 걸 접촉주성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 서리가 어렵게 걸음을 뗄 때마다 유독 벽에 붙어서 걷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걸 접촉주성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서리의 원인? 드디어 찾은 건가요? 불안한 동물들은 어딘가 붙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붙으려고 하는 건지 거동이 불편해서 기대서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해줄까?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서리의 문제 행동. 서리가 바닥을 걷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정말 알고 싶네요. 서리야, 대답해봐. 이유가 뭐니? 응?
야, 설쌤 표정이 뭔가 점점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번엔 뭔가 확실한 단서를 포착하신 건가요? 여기서 이상한 점 한 번만 찾아보세요. 설이 뛸 때요. 네. 설이가 집에서와는 달리 모처럼만의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모습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뺏겼어. 이거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저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약간 뒷다리가 뭐랄까 끌고 다니는 느낌이랄까? 두 다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곳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두 다리가 같이 움직인다. 네. 근데 저도 그게 보였어요. 보시면 걸을 때 우리가 서리가 뛰는 걸 약간 토끼띠 뛴다고 하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뛸 땐 타다, 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서리는 거의 이렇게 뛰어요. 상체로 뛰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찬찬히 볼까요? 설이의 친구 사랑이가 뛰는 모습이고요. 사랑이와 달리 정말 설이는 두 뒷다리를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도 거의 양발이 같이 떨어지죠? 토끼처럼. 한 화면으로 비교해서 보니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뒷다리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이거는 꽤 큰 확률로. 이상해서 병원 가보신 적 없어요? 갔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근데 거기 병원이 일단 얘가 다리가 아팠으면 산책도 못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엑스레이 못 찍어본 거죠? 네. 그럼 큰 병원 가봤어야죠. 가봤어야 돼. 지금 뒷다리 쪽에 네. 안 좋아 보여. 하지만 정말 뒷다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놀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전 다치고 아파도 농구했어요. 그땐 안 아프거든요. 너무 즐거운 걸 하면 천연 진통제들이 우리 뇌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너무 즐거우니까 그냥 그때 당시는 안 아파서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더 아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의심하는 게 맞으면 지금 사실 산책 시간 너무 긴 거고요. 더 악화가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 뒷다리의 이상 징후는 또 있었습니다. 앉을 때도 보통 강아지 앉을 때 그냥 이렇게 앉는데 상체를 거의 다 우리 요가 하듯이 상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뒷다리를 이렇게 말아서 앉아요. 네. 여기가 아프니까 상체로 지탱하고 앉는 거예요. 앉은 자세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설이. 됐어. 앉아봐. 옳지. 설이도 앉아봐. 앉아. 아유, 잘했어. 앉아봐, 다시. 다리가 불편한지 잘 앉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 벌어져요. 그죠? 일상에서 보였던 뒷걸음 역시 뒷다리 문제라는데요. 사람도 그렇죠. 관절에 가장 무리가 갈 때가 언제예요? 방향전환. 아. 방향전환할 때 관절에 무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더 아픈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거죠. 갔다가 뒤로 오거나 아니면 우선은 뒷다리는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공간에 미끄러지지 않고 나한테 통증을 덜 주는 공간에 올리고 싶으니까 뒤로 와서 빨리 뒷다리라도 올리고 싶어서 저렇게 뒷걸음질 칠 것 같아요, 지금.
밥을 먹을 때에도 뒷다리를 번갈아 자꾸 움직였던 설이. 바닥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보였을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저 동영상을 찍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걸 보여드렸어요. 좀 약간 한심한 사람처럼 보면서 네, 솔직히 그 선생님이 한심해요. 무슨 강아지가 저런 거 했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병원을 왔지? 그런 병원에서 이렇게 걷게 하는 선생님 해보셨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보호자가 애가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 한번 걷는 모습은 봐야지. 얘는 걷는 모습 한 번만 보면 보이는 앤데. 저는 많이 봤어요. 아파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아이들. 이렇게 착한 애들이라서 문제.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뭐라고 해야 돼. 참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가 불편하다라고 막 표현을 해야지 보호자들이 빨리 아는데 착한 애들은 참아, 계속 참아. 제가 맨날 이제 저도 수의사로서 애들이 한마디만 하면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나 아파요거든요. 가자 서리. 산책 가자는 보호자의 목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발걸음을 떼어주던 설이. 하지만 아프다는 걸 알기에 이리저리 뜸을 들이며 애를 먹여왔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보호자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용기를 내어줍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 앉는 게 미끄러우니까 그냥 무서워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맨날 설이라고 안 하고 쫄보라고 그랬는데 아파서 그런다니까 이게 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빨리 알았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정말 많이 미안해요.